앞서 보신 것처럼 11살 어린이 포함 또 수십 명이 폭격에 숨졌습니다. 이렇게 희생자만 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조현진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의원 우선 전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2%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면적 정도 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동부의 루한스크주 대부분, 그다음 도네츠크주 남부, 그리고 남부의 헤르손, 자포리자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2달 동안은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령지 통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1일이 그 러시아 지방투표 날인데 네. 같은 날 점령지에서도 주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게 원래 러시아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아직 완전히 장악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좀 지도 상황을 보면 남동부 쪽은 사실상 거의 거기서 전선이 형성이 돼서 교착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남부 헤르손주 쪽에 탈환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 무기고라든지 교량 파괴 등의 정과는 올렸습니다마는 영토를 되찾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영토 수복 작전 대신에 특수부대가 급습한다든지 아니면 네. 미사일로 후방을 공격한다는 방식으로 후방 교란 작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8년 전에 그 러시아가 병합했던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는 한데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전선이 1000km 가까이나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펼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유럽 최대 원전이라는 자포리자 원전이잖아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예 핵 공갈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도 할 정도인데 얼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그 원전이 폭격에 따른 화재 때문에 송전선이 훼손되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전 가동도 중단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는데 원전은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네. 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 공격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시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진짜 그 원전 상황이 심각해지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미 무엇보다 문제가 지금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피해가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지만 좀 집계되는 현황이 좀 있을까요? 예, 양측에서 밝히는 사상자 규모가 좀 차이가 크긴 한데 그렇겠죠. 대략 보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약 10,000명 안팎 그리고 러시아군 전사자는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민간인 2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고요. 네. 부상자까지 합치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3,000개가 넘는 우크라이나 마을이 파괴되면서 1,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해외로 피난한 상황입니다. 자, 가끔 그동안 평화 협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사실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주장이 제기된 이후로는 지금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상태고 중단된 상태고요. 몇 달 됐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2달이 넘었죠. 네.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대부분이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의견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완전 철수하지 않으면 전쟁 끝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강대강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염없이 전쟁이 길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전쟁 상황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방 연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겨울이 닥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로는 서방 진영이 충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요거하고 마지막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 네.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앞으로 아마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